이제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문난정님, 군대에 일어나라 그거말로 진짜 내란 선동인데 라고 하셨고요. 진아님께서는 나이 먹은 것들 정신병자가 많음이라고 하셨고요. 삼속의 행복님, 확 분질러 버렸어야죠. 확 분질러 버리려다가 진짜 아니 내가 그 장소도 내가 안 잊어먹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헌법재판소 그 안국역 있잖아요. 안국역에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브람스 얼굴 나오는 그런 저기 그 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많이 그 헌법재판관들도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럽디다. 서정욱님, 방심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 내란 사건으로 50년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IM님, 윤석열 돈이 없다는데요. 술 먹느라 7억 수입료 뜯길 수도.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잠시 말았는데, 윤석열이 지금 수입료로 7억 원을 제시를 한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그 수입료를 약속한 대로 주겠느냐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윤석열 명의로 하여튼 윤석열을 대리해가지고 그 재판을 꽤 여러 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수입료를 준 게 아니라 다 그 사람들한테 관직을 줬대. 수입료 대신 관직을 줬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을 대리해줬던 뭐 석동현이든 김홍일이든 주진우든 이 사람들이 정말 윤석열한테 수입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지금 김홍일이나 뭐 석동현이나 주진우나 이런 사람들이 수입료 대신에 공천을 받았거나 또는 관직에 임명된 게 아닌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7억 원을 주는데 이게 진짜 돈으로 줄 건지 나중에 무슨 관직으로 퉁치자 요렇게 할 건지 몰라요. 이거 만약에 수입료 대신에 관직으로 퉁치죠? 그건 뇌물이에요.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큰일 납니다. 자, 여담이 계속 됐는데요. 오밤중의 뉴스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와 있죠.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이제는 민망합니다. 그냥 경제가 위험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위험해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파산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환율이 100원 이상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350원 하던 환율이 12월 초에 계엄령 하기 전까지는 1390원까지 오르더니 계엄령 직후에 갑자기 1400원 뚫고 넘어가서 지금 14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00원이 뛴 거야 지금. 이런 급격한 환율 상승은요,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당장 원유가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서 당장 우리 석유값, 휘발유값 엄청 오를 겁니다. 겨울인데 난방비 끝장이죠. 이 빨리 환율 바로 잡지 않으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지금 벌써 위기에 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한덕수 저 새끼가 지금 사실상 윤석열 구하려고 설치고 있는데 저 새끼 빨리 잘라야 한다. 윤석열 구속, 한덕수 탄핵,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경제는 위기에 빠질 것이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말을 살짝 돌려서 하긴 하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면은 경제 위기가 더 커질 거다.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뭐가 불확실하다는 건데? 예, 윤석열이 아직 감옥에 안 갔잖아. 감옥에 갈지 안 갈지 지금 애매하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 문제 빨리 해소해야 한다.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윤석열 감옥에 못 가도록 막는 새끼들 빨리 쳐내야 한다. 왜?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잖아.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감옥에 안 가고 계속 껄쩍거리고 댕기면은 외국에서 뭘로 보이겠어? 얼마나 불안해 보이겠냐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야 한다고.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난다고. 아니,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 같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불확실성이란 게 뭐냐?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감옥에 안 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저 새끼들이 감옥에 가야지 확실해지는 건데 저 새끼들이 감옥에 안 가고 있으면 내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문해력이 부족한 건지 이거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긴 한데 예,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기자라면은 어려운 말을 잘난 척하면서 되뇌이는 게 기자가 아니고요. 쉽게 풀어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왜 내란을 저지른 놈들이 감옥에 안 갔냐 이거야. 내란을 일으킨 놈이 감옥에 안 가면은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나라에 우리 불안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노?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윤석열 구속 안 시키고 한덕수 탄핵을 안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 합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는 상식이 지금 말을 안 듣느냐고. 왜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새끼는 왜 상식을 비웃고 있냐고. 변호사들은 경기가 어려워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변호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 서민들입니다. 서민 경기가 어려워지면 변호사 니들은 더 어려워져. 잘 살 것 같지?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는다 이 새끼들아.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추락했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선진국 이미지가 이제 없어집니다. 후진국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 덕분에 수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잘 팔리는 이유는 한국은 선진국이란 말이야. 선진국인데 가격이 싸네? 일제보다 독일제보다 미국제보다 한국제가 싸네? 중국제는 야 저거는 싸구려고 한국제는 고급품인데 싸네? 그래서 한국제를 많이 산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쿠데타 때문에 계엄령 때문에 한국이 후진국이 돼버린 겁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제 물건이 팔리겠어? 안 팔려. 싸구려를 팔아야 돼. 중국제 같은 걸 팔아야 한다고. 베트남하고 동급이 돼버렸다고. 지금 우리 경제에 지금 움직일 수 없는 현재 걸림돌이 된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불확실성을 꼽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불확실하다. 이게 뭐가 불확실해?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역적 새끼들이 왜 감옥에 안 갔냐? 저들이 밖을 활보하고 다닌다면 또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 그게 불확실성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새끼들 다 감옥 갔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 일으킬 새끼들은 없어. 라고 해야지 그때부터 다시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한덕수 같은 새끼가 계속 뻗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던 자본들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데가 어디? 예,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냐면 조금 전에 1460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이달 초에는 1300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14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게 환율 표입니다. 아까 그래프는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환율 표를 가져왔어요. 자, 12월 2일 내란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죠. 1406원이었습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1417원이었어요. 이보다 앞인 11월 말에는 1390원이었고요. 11월 초에는 1350원이었습니다. 1350원 된 것도 다들 불안하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환율이 오를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그 윤석열 때문이지. 윤석열이 이제 경제를 깽판을 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1350원도 환율이 높다라고 할 판에 갑자기 12월 되면서 1400원대까지 오릅니다. 야, 큰일 났다. 1400원대가 올라왔어. 큰일 났네. 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사고치고 난 다음부터 빠르게 오르기 시작해요. 12월 4일 날 1413원, 1416원, 1424원, 32원, 35원, 36원, 38원, 51원, 그 다음에 1460원까지 오른 겁니다. 계속 올라요. 아까 그래프로는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제가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환율 시장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봅니다. 장용진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럴 때 유리하지. 왜? 유튜브 수익이 다 달러로 들어오거든. 달러로 들어왔는데 지난달에 만약에 1000달러 들어왔다. 그럼 이번 달에는 10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은 1200원 정도였거든요. 지난 10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데 1300원으로 들어오더라고. 130원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이번 달에가 1000달러를 벌었는데 150만 원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좋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 국민 전체로 보자면 망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 규모가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줍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성장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 2%가 안 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2%는 넘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원래 전망이었는데 점점 내려오더니 딱 2%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 1.78%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북한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죠. 왜? 달러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맞거든.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고생해가지고 3만 불 돌파해놨더니 윤석열이 때문에 다 말짱 다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이런 새끼들을, 그 국힘당 개새끼들하고 대구 경북 TK 새끼들은 또라이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새끼들을 주워와가지고 대통령이라고 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들을 주워왔는지 모르겠어. 참. 자, 아무튼 지금 환율이 제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하고 외환당국에서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거, 의료보험 같은 거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쓸어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율 방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 나라 경제 망하는 건 둘째치고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날아가게 생겼어. 국민들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둔 연기금이 환율 때문에 작살나게 생겼다고. 안 그래도 국민연금 불신도가 높은데
윤석열이가 또 싼 똥 이거 치우는 바람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날라갔다 생각하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돼. 윤석열이를 안 날리면 이 문제 계속될 거예요. 윤석열 빨리 날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제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할 때, 예, 우리가 그 비용을 적게 들이고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벌써 연기금을 2조씩이나 투입했대잖아. 2조? 와, 20억 달러 아닙니까? 20억 달러. 아니, 20억 달러가 아니구나. 24억 달러, 25억 달러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니구나. 25억 달러가 아니구나. 2조니까 아니구나. 벌써 아씨, 돈이 엄청 들어갔네. 에? 자, 이렇게 계속 지금 돈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각 언론사들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데 그 노후 자금을 가지고 계엄 후 폭풍 방어에 쓰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를 돈인데 환율 방어를 위해 쓰고 있다. 이 보도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소비 심리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겨우 100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소비자 심리가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였어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이 기준치인데 100보다 높으면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미, 100보다 낮으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쭉 낮은 편이었다가 그나마 올해 10월 달쯤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탄핵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 88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88까지 떨어진 거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 이후 처음이에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지수인데 결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즉 지갑을 닫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지갑을 연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지갑을 닫는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즉 지금은 지갑을 닫는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갑을 닫는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 보도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1,000원짜리 루돌프 머리띠만 빨리고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계엄 한파에 죽쓰는 상인들. 그다음에 매일경제 보도를 볼게요. 계엄에 다친 지갑, 그다음에 수수료 역풍까지 연말 특수 사라진 카드 업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카드 사용률이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를 안 하면 카드를 안 쓸 거 아니야, 그죠? 요새는 보면은 다 뭐 현금 카드든 캐시 카드든 뭐 신용 카드든 카드로 물건을 사잖아요. 카드를 안 쓴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보통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서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카드를 안 쓴답니다. 그래서 뭐 여행도 안 가고 외식도 줄였답니다. 계엄의 영향이래요, 전부 다. 이게 벌써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있죠. 골목 상권이 더 어려워졌고 성장률이 0.04% 하락하게 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가 돼가지고 한국에는 여행도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바람에 외국 관광객도 안 온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계엄령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한국 찾아오겠다고 했던 사우디 왕자가 방한을 취소합니다. 심지어 급하면 얼른 한국 떠나라 라고 글로벌 업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미리 공지를 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의 지사장들 짐 싸놓고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준비를 맞춰놓고 있다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겁니다. 이미 철수를 시작한 곳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런 기업들이 그냥 나가겠어요?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던 뭐 물건들 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한 거 다 회수해가지고 나갈 거 아니야. 회수해서 나가면은 달러로 바꿔서 나가겠죠. 그러면 달러 값이 더 오르겠지.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치솟는 거예요. 환율이 계속 치솟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연합뉴스에서 외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의향, 추가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나 투자할 생각이 없어졌어. 라고 답한 곳이 49%.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약화됐어. 29%. 합치면 약 80%죠. 78%. 약 80%의 외국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에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투자할 의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크게 약화됐다. 한국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약화됐다. 이게 절반이야, 절반. 한국에 대해서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돌려서 이렇게 말할 뿐 실제로 이 사람들의 속내는 뭐 나 한국 빨리 뜨고 싶어. 뜰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고용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크게 줄이겠다? 31%. 조금 줄이겠다? 30%. 한국에서의 외국계 회사 고용이 크게 줄 거다라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딸리 나온 게 아니라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줄여야겠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인지 앞으로 장기화될 일인지 현재 불확실하지 않느냐? 뭐가 불확실하다는 거지? 뭐가 장기화된다는 거지? 예, 내란 세력들이 감옥에 안 갔어. 여전히 버티고 있고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어. 내란 세력들이 내란이 아니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야. 자, 우리가 봐도 그 내란 세력들의 어거지 기가 차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더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택도 아닌 소리에 박수치고 열광하는 잡것들이 아직도 많이 끌어 있다라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앞에 화환 갖다 놓고 지랄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는 외국인들은 뭐겠어? 야, 한국에 이번에 이 문제 큰일 나겠는데? 빨리 안 끝나겠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뜰까? 한국 뜰까? 이미 하룻밤 사이에 있었다가 사라져버렸다. 12월 3일 하룻밤의 꿈으로 끝났다. 그럼 얘기는 간단해. 이제부터 한국은 더 좋아질 거야. 이상한 잡것들, 또라이 같은 새끼들, 트럼프 같은 놈들 이번에 싹 정리가 돼버렸어. 한국 올해 잘 됐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가 안정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계속 설쳐.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 뜰까?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감옥에 가야 할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설치고 있는 이 상황이 불안하다고요. 내란이 또 일어날 것 같거든.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달리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란이 이미 끝났다. 그랬으면은 그 나라에 계속 있을 수 있죠. 우크라이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쟁 끝났어? 그럼 우크라이나 가도 되지. 근데 전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헷갈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나라에 있어야 돼? 떠나야 돼? 떠나야 되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내란이 진압이 됐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로 빨리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일시적으로 또라이 새끼들이 나라를 흔들어 놨지만 다시 되돌아온 거고, 또라이 새끼들은 이제 감옥에 똘똘똘 뭉쳐져서 들어갈 거야. 게임 끝난 거야 이제. 더 대한민국은 깨끗해졌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살아나. 근데 아니야. 여전히 걔네들이 분탕질을 치고 있어. 에? 뭐 윤석열이가 뭐 SNS로 입장문을 밝혀 개새끼가 나라를 망치려고,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런 새끼라는,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윤석열이 그 입장문 나오죠. 무슨 일 생길지 한번 보세요. 이제 환율 폭등에 갑자기 한국 떠나는 기업들 급증할 겁니다. 윤석열이고 권성동이고 나경원이고 이 개새끼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예? TK 잡것들 할배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고.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할배들이 여전히 설치고 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위기라는 거, 그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 새끼는 그걸 잡아넣지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고, LA 잡놈아, 그러려면 때리쳐라. 아이고,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진짜. 진짜. 자, 저들이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끌어내려야 돼요. 멱살 잡고 잡아 끌어내려야 돼요. 이번에 20대 젊은 여성들이 그 남태령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20대 젊은 여성들이 윤석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나서서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20대 젊은 애들한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어른답게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끌어내리자고요. 그 할배들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우리 애들, 젊은 애들 마음에 상처 주도록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 할배들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힘 모읍시다. 달려나갑시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루카님께서 할매